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아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평범한 가장의 딸 윤서연. 그녀의 삶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린다. 아버지의 병명은 희귀병으로 막대한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했다. 서연은 붕어빵 장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앞에서 절망한다. 그런 서연에게 한 줄기 희망처럼 다가온 것은 한국 최고의 재벌그룹 태산그룹의 손자이자 그룹의 후계자인 강민혁이었다. 하지만 민혁과의 만남은 운명적인 사랑이 아니라 잔혹한 계약 결혼이었다. 민혁에게는 숨겨야만 하는 비밀이 있었다.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정략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형식적인 아내가 필요했던 것이다. 민혁의 할아버지이자 태산그룹 회장은 철저한 배경 조사를 통해 서연의 사정을 알아냈고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 당신 아버지의 병원비와 평생의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겠네. 대신 내 손자와 결혼해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되어주게. 혼인 기간 동안 철저히 민혁이의 그림자로 살아야 해. 서연은 아버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 잔인한 거래를 받아들인다. 재벌가에 입성한 서연의 삶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민혁의 차가운 태도와 주변의 멸시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민혁은 첫사랑 유진을 잊지 못하고 서연을 형식적인 아내로만 대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은 재벌가의 숨겨진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게 된다. 그녀는 아버지의 병이 단순한 희귀병이 아니라 태산그룹과 관련된 어떤 사건 때문이라는 단서를 발견한다. 서연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복수하기 위해 재벌가에 들어왔음을 깨닫는다. 서연은 복수를 위해 태산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그녀의 영민함과 지혜로 태산그룹에 감춰진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이는 민혁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준다. 민혁은 서연의 진심과 가족의 죄악 사이에서 갈등한다. 결국 민혁은 서연의 복수를 돕기로 결심하고 두 사람은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선다. 태산그룹의 비리가 세상에 폭로되고 회장은 몰락한다. 서연은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민혁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만 서연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과연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방황했던 그녀의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에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태산그룹의 몰락 이후 3년. 서연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갤러리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건물 대신 따뜻한 원목 마루 위, 그녀의 손때가 묻은 작은 찻잔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붕어빵을 굽던 투박한 손은 이제 섬세한 예술가의 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태산그룹 시절의 화려함도 처절했던 복수의 기억도 모두 잊은 듯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버지는 서연의 지극정성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갤러리 한편에서 직접 만든 도자기를 굽는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갤러리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다. 강민혁이었다. 3년 전 태산그룹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졌던 그였다. 3년이라는 세월은 그를 바꾸어 놓았다. 날카롭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하고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세련된 양복 대신 평범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서연은 놀란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손은 찻잔을 들고 떨리고 있었다. 잘 지냈어, 윤서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다. 서연은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긴 어떻게? 어렵게 찾아냈어. 민혁은 갤러리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서연 그 자체였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분위기. 그는 갤러리 한가운데 놓인 서연의 작품 앞에 섰다. 흙으로 빚은 소박한 찻잔이었다. 이거 너를 닮았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민이나 사랑이 아닌 지난 과거에 대한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많은 상처를 줬어. 아버지에 대한 것도 내가 몰랐던 게 아니었어. 아니, 모르는 척했던 거지. 태산그룹의 그림자 속에 숨어 너를 이용했던 거야.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 없는 거 알지만.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그의 말을 끊었다. 후회하나요? 응.
매일 후회해. 후회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더니 이제는 후회도 하네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이 나한테 준 건 상처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나에게 복수할 힘을 줬어요. 당신의 비겁함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죠. 서연아, 그만 돌아가세요. 이제 당신과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요. 서연은 민혁을 뒤로하고 갤러리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민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내 굵은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태산그룹의 권력을 잃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순수했던 한 여인의 삶을 짓밟고 진정한 사랑을 외면했던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참회였다. 민혁은 천천히 갤러리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다. 이후 민혁은 매일 갤러리를 찾아와 갤러리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갤러리 문이 닫히는 시간까지. 서연은 그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민혁의 무언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후회는 그녀의 상처를 지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은 갤러리 앞에서 쓰러지고 만다. 병원에 실려간 민혁을 서연은 마지못해 찾아간다. 병실에 누워있는 초라한 민혁의 모습을 본 서연은 3년 전 태산그룹에 오만했던 민혁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널 다시 만나고 싶어서 이대로 죽을 수도 없었어.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서연은 민혁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씨는 꺼졌지만 민혁에게 느꼈던 미련과 사랑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과연 서연은 민혁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이별할까?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운명의 기로에 서 있었다. 병원 침대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민혁의 모습은 서연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한때 태산그룹의 후계자로서 오만함과 냉기를 뿜어내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깡마른 얼굴, 깊게 팬 다크서클,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정하게 떨리는 그의 손은 지난 3년간 그가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서연은 그의 곁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민혁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빛이 서려 있었다. 아니야 서연아. 나는 너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어. 3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잊었어야죠. 잊고 당신처럼 다시 행복하게 살았어야지. 왜 나처럼 이렇게 불행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혁의 불행한 모습은 그녀의 복수가 완벽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미련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남자가 이토록 망가진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불행해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다면. 민혁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 모든 걸 버리고 너만 사랑할게. 민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과거에 오만했던 남자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남자의 절규였다. 서연은 무심한 척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민혁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 잊고 지냈던 민혁과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차가웠던 그가 이따금씩 보여주던 따뜻한 미소, 힘든 순간마다 그녀의 곁을 지켜주던 그림자 같은 존재, 그리고 그가 비겁함 뒤에 숨겨야만 했던 진심. 서연은 자신의 감정이 복수에 대한 쾌감인지 아니면 진정한 미련인지 혼란스러웠다. 병원 문을 열고 나오면서 서연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다시 만난 민혁은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그에게는 더 이상 이용당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덮고 민혁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영원히 이별할까? 그들의 사랑은 과연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갈까?
이 막장 드라마의 다음 장은 오로지 서연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 맴도는 민혁의 애절한 눈빛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결국 서연은 다음날 병원을 다시 찾는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병실을 떠난 상태였다. 침대 위에는 그가 남긴 편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서연아, 갤러리 벤치에서 기다릴게. 내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대답이라 생각하고 영원히 사라질게. 너의 선택을 기다릴게. 서연은 편지를 읽고는 혼란에 빠진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민혁을 향한 연민과 미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서연은 갤러리 앞 벤치로 향하고 그곳에는 비를 맞으며 서연을 기다리는 민혁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재회는 순탄치 않다. 태산그룹의 그림자는 여전히 두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민혁의 몰락을 계기로 그의 배다른 동생인 민준이 태산그룹의 새로운 후계자로 부상한다. 민준은 서연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녀의 갤러리를 노린다. 민준은 서연의 갤러리 매입을 시도한다. 서연은 자신의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지만 민준은 갤러리 건물을 사들여 그녀를 내쫓으려 한다. 서연은 민준의 계략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갤러리는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된다. 서연은 민준에게 무릎 꿇고 빌어보지만 민준은 과거 태산그룹 시절 서연이 자신을 무시했던 것을 떠올리며 비웃는다. 그때 민혁이 나타나 서연을 대신해 민준에게 맞선다. 서연이는 내 아내야. 건드리지 마. 민혁은 예전의 냉철한 모습을 되찾은 듯 단호하게 말했다. 민혁의 등장에 민준은 잠시 주춤하지만 이내 비웃으며 민혁을 조롱한다. 형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누굴 지키겠다고. 민혁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서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서연은 민혁의 진심에 감동하지만 민혁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질까 두려워한다. 서연은 민혁을 밀어내려 하지만 민혁은 끝까지 서연의 곁을 지킨다. 한편 민준은 서연의 복수를 위해 그녀의 아버지까지 위협한다. 민준은 서연 아버지의 과거 붕어빵 장사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갤러리 폐업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다. 과연 서연과 민혁은 민준의 계략을 막고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들의 사랑은 또다시 비극을 맞이하게 될까? 다음 이야기는 서연과 민혁의 사랑과 민준의 악랄한 복수극이 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갤러리 폐업 위기에 놓인 서연은 절망에 빠진다. 민준은 서연의 갤러리를 빼앗으려는 계략을 멈추지 않는다. 민준은 갤러리 건물주와 짜고 임대 계약을 해지하려 하고 서연은 갤러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역부족이다. 이때 민혁이 다시 한번 서연 앞에 나타나 갤러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다. 하지만 서연은 민혁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의 도움을 거절한다. 한편 민준은 서연의 아버지까지 위협하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간다. 민준은 서연 아버지의 붕어빵 장사 시절을 들먹이며 언론에 악의적인 기사를 뿌리고 서연의 갤러리가 과거의 부정한 돈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한다. 서연은 아버지와 자신의 삶을 모두 파괴하려는 민준의 악행에 분노한다. 궁지에 몰린 서연을 보며 민혁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는 과거 태산그룹 시절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이용해 민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민혁은 민준이 태산그룹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저질렀던 불법적인 행위들을 찾아내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다. 민준은 민혁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다. 민혁의 노력으로 민준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고 민준은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된다. 태산그룹은 민준의 비리로 인해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민준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몰락하게 된다. 민혁은 갤러리 건물을 사들여 서연에게 선물하지만 서연은 민혁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녀는 민혁에게 여전히 상처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민혁에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혁은 서연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기다린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민혁의 진심을 깨닫고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간다. 서연은 민혁의 도움으로 갤러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낸다. 민혁은 서연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켜본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는 서연과 민혁의 사랑과 가족애가 더욱 깊어지는 내용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녀의 뇌리에 맴도는 민혁의 애절한 눈빛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결국 서연은 다음날 병원을 다시 찾는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병실을 떠난 상태였다. 침대 위에는 그가 남긴 편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서연아, 갤러리 벤치에서 기다릴게. 내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대답이라 생각하고 영원히 사라질게. 너의 선택을 기다릴게. 서연은 편지를 읽고는 혼란에 빠진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민혁을 향한 연민과 미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서연은 갤러리 앞 벤치로 향하고 그곳에는 비를 맞으며 서연을 기다리는 민혁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재회는 순탄치 않다. 태산그룹의 그림자는 여전히 두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민혁의 몰락을 계기로 그의 배다른 동생인 민준이 태산그룹의 새로운 후계자로 부상한다. 민준은 서연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녀의 갤러리를 노린다. 민준은 서연의 갤러리 매입을 시도한다. 서연은 자신의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지만 민준은 갤러리 건물을 사들여 그녀를 내쫓으려 한다. 서연은 민준의 계략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갤러리는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된다. 서연은 민준에게 무릎 꿇고 빌어보지만 민준은 과거 태산그룹 시절 서연이 자신을 무시했던 것을 떠올리며 비웃는다. 그때 민혁이 나타나 서연을 대신해 민준에게 맞선다. 서연이는 내 아내야. 건드리지 마. 민혁은 예전의 냉철한 모습을 되찾은 듯 단호하게 말했다. 민혁의 등장에 민준은 잠시 주춤하지만 이내 비웃으며 민혁을 조롱한다. 형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누굴 지키겠다고. 민혁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서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서연은 민혁의 진심에 감동하지만 민혁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질까 두려워한다. 서연은 민혁을 밀어내려 하지만 민혁은 끝까지 서연의 곁을 지킨다. 한편 민준은 서연의 복수를 위해 그녀의 아버지까지 위협한다. 민준은 서연 아버지의 과거 붕어빵 장사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갤러리 폐업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다. 과연 서연과 민혁은 민준의 계략을 막고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들의 사랑은 또다시 비극을 맞이하게 될까? 다음 이야기는 서연과 민혁의 사랑과 민준의 악랄한 복수극이 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서연은 빗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민혁을 발견하고 서둘러 벤치로 다가간다. 비에 젖은 채 초라한 모습으로 서연을 바라보는 민혁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그만 일어나요. 여기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민혁은 서연의 따스한 손길에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연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의 온기를 느꼈다. 서연은 민혁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당신을 용서할게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이후 서연과 민혁은 민준의 계략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민혁은 과거 태산그룹 시절의 인맥과 정보를 이용해 민준의 비리를 파헤치고 서연은 갤러리 고객들에게 민준의 악행을 알리며 여론의 힘을 모은다. 민준은 서연과 민혁의 반격에 당황한다. 민준은 자신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태산그룹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고 해외로 도피한다. 민준의 몰락으로 서연의 갤러리는 위기를 벗어나고 아버지는 누명을 벗는다. 서연은 민혁의 진심을 깨닫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해 나간다. 민혁은 서연의 갤러리 운영을 돕고 아버지와 함께 도자기를 굽고 붕어빵을 굽는 따뜻한 일상을 보낸다. 민혁은 서연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한다. 갤러리 한가운데서 무릎 꿇고 반지를 건네는 민혁의 모습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인다. 결혼 후 서연과 민혁은 갤러리 옆에 작은 붕어빵 가게를 연다. 민혁은 붕어빵을 굽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과거의 아픔과 복수는 모두 잊고 두 사람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살아간다. 서연은 붕어빵 가게에서 붕어빵을 팔며 웃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낀다. 민혁은 그런 서연의 손을 잡고 함께 미소 짓는다.
그들의 사랑은 재벌가의 비극을 딛고 피어난 한떨기 꽃처럼 아름다웠다.